내친김에 수리까지 나선 박병일 기능인. 어휴, 탑을 많이 꼈어. 시커매, 시커매. 시커먼 기름때와 마주하며 수리에 열중하는데 복장이 다른 정비사에 비해 남다르다. 고객을 맞이할 때도 자동차 수리를 할 때도 한결같이 구두에 넥타이까지 정장을 고집한다. 대표님, 네. 복장이 좀 특이하시네요. 복장이 어떤가요? 정비사라고 하기엔 좀 멋있게 입으신 것 같아요. 아, 저는 이제 예전에 저 기술 가르쳐준 분이 그런 말 했어요. 저희가 기름 투백이 이렇게 기름 많이 묻히고 일을 했는데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의사가 맨날 수술하는데 막 빨간 피가 묻은 옷을 입고 너를 진찰한다면 너의 기분은 어떠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동차를 고치는 사람이 그렇게 지저분하다고 기름 묻힌다고 그래서 그렇게 복장을 하면 너의 마음가짐도 그리고 네가 말하는 인류 기술자 될 수 없고 또 차 또한 내가 정밀하게 고칠 수 없다. 고객 또한 너를 신뢰하지 않을 거다. 이런 말 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복장을 좀 단정하게 깔끔하게 했죠. 자세가 흐트러지면 모든 게 흐트러진다며 사소한 복장에서부터 자신을 다잡는 박병일 기능인. 그런 모습은 네, 안녕하세요. 곧 고객들의 신뢰로 이어졌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네. 이상한 소리가 나요. 아, 브레이크 평소에도 주기적으로 차량 정비를 받는다는 이 고객 역시 몇 년 전 박병일 기능인에게 수리를 받은 후부터는 계속 이 정비소를 찾는다고 한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차. 연식이 오래되어 잔고장이 자주 일어날 수 있기에 박병일 기능인도 유난히 신경을 써서 점검한다. 여기서 이렇게 다 쏟아졌잖아 이게 이만큼. 그죠? 네, 이게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저 가루하고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가루가 안 빠져나가니까 삑삑 소리 날 수 있어요. 네. 요거 빼서 양쪽 깔끔하게 청소하면 괜찮을 거예요. 의외로 바퀴 쪽에 낀 가루들을 깨끗하게 털어내는 것만으로도 간단하게 문제 해결. 혹시나 타이어를 다 갈아야 하나 노심초사했던 고객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핀다. 여기 가볍게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정말 이 차를 제가 처음 이제 아버지에게 선물 받아가지고 거의 20년 가까이 썼는데 구할 수 없었던 그 부품들까지 다 도착해가지고 솔직히 폐째까지 생각했었다고 했었잖아요. 이 차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새로 살려내주신 거잖아요. 정말 감사한 일이고 적어도 자동차에 안전한 무한한 신뢰를 받겠습니다. 94년도에 아버지에게 물려받았다는 차를 오래도록 타고 싶다는 고객. 이런 고객들에게 그는 정비를 넘어 감동을 선사하려 노력하고 있다. 다음 날 인천에 위치한 도로주행 시험장. 모처럼 정비소가 아닌 이곳에서 박병일 기능인을 만날 수 있었다. 주행 차량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차량의 데이터를 분석 중이라는데 연료차가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굉장히 10%대 넘어갔잖아요. 이게 제가 이제 실험을 원래 통해서 어떤 노하우를 잡은 다음에 사람들한테 교육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데이터 잡는 거죠. 점점 늘어나는 수입차 점유율만큼 수입차의 수리 비율 역시 점점 증가하는 상태란다. 하지만 단순히 이론과 정비 실습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직접 차를 운전하고 분석해보는 그다. 그래서 고객차 가지고 이렇게 실험 못 해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실험을 이런데 주행장에서 협조를 얻어가지고 한번 해보는데 그렇게 되면 이 차의 성능을 우리가 미리 많이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고객차를 우리가 더 안전하게 결과물이 좋게 우리가 고칠 수 있으니까 이런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얻는 거예요. 실제 운전 중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데이터를 측정. 차후 차량의 문제점을 찾을 때 이 수치들을 참고하여 보다 정확한 고장 원인들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차가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움직였을 때 차량의 상태가 변하는지 다각도로 알아야 한다며 일반적인 도로 테스트뿐만 아니라 극한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주행 상태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확인하는 박병일 기능. 남들은 최고의 자리에 있다지만
아직 배울 것이 많다며 몸을 사리지 않는 그다. 너무 멋져요, 그죠? 고생하셨어요? 네, 네. 매번 새로운 기술을 익혀야 한다고 말하는 박병일 기능인. 그가 이렇게까지 자동차 정비에 매달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의 사무실을 가득 메우고 있는 자동차 서적들. 그 속엔 그간의 추억과 힘들었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처음에 얻었던 책들, 이런 책들이죠. 이거는 뭐 거의 다 달아가지고 좀 없죠, 그죠? 네, 제가 처음 봤던 책들이고요. 최고의 자동차 정비사가 되겠다며 닳도록 보았던 자동차 백과사전. 그리고 이 책도 보면 이렇게 가만히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참 힘든 시절도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런 것도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박병일 기능인의 꿈은 화가였다. 공부도 곧잘해 부모와 선생님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지만 급격하게 어려워진 가정 형편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버스회사 정비공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기술을 빨리 배워서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상상 이상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아브라함 링컨 전기를 읽었어요. 그 사람이 22살에 정치에 입문해갖고 한 30년 만에 처음으로 51살에 대통령이 됩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 뭐였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꿈은 버리지 않으면 얻을 것입니다. 누군가한테 가능한 건 나한테도 가능하다. 이런 말. 그 말이 저 가슴에 거의 인쇄됐어요. 목표가 있고 꿈이 있고 도전하면 힘이 안 늘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멈추지 않았어요. 쉽지만은 않았다. 선배의 조언으로 청계천 헌책방을 전전하며 자동차 책을 한 권 한 권 사모았지만 온통 한자 투성이라 읽기조차 어려웠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자를 잘하던 친구에게 없는 돈을 모아 짬뽕 한 그릇을 사주며 한자 풀이를 부탁한 박병일 기능인. 이후 한 손엔 책을 들고 다른 손엔 공구를 쥐고 자동차 정비 기술을 익혀나가면서 최고의 기술자가 되기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었다. 여기 보면 다 달아놨죠. 이런데. 지금도 틈틈이 자동차 기술 서적을 탐독한다는 그. 남보다 어려운 환경, 학벌 때문에 한때 뒤처진 때도 있었지만 그것마저 자신을 키우는 발판으로 삼아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다는 건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남들보다 학교 많이 못 배웠다. 그 다음에 다른 공부 많이 못했다. 이런 열등감이 있으니까 그걸 남한테 보여주기 싫으니까 나는 새로운 나만의 무기를 만들어야겠다. 그것이 자동차였고 또 자동차만큼은 내가 어떤 건 다른 사람한테 질 수는 있지만 자동차만큼은 내가 누구한테도 안 지겠다.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자동차를 끊임없이 노력하게 되고 새로운 기술을 하면 그거를 꼭 내가 가져야만이 잠이 오고 가져야만이 내가 편하니까. 그래서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다음 단계 능력을 주는 바로 시작이다.